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저희 학원 고3 팀장이자 부원장인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어머님들을 다 이제 설명회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머님들 모시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수능도 보고 이제 고3 결과들도 나오고 하면서 직접 어머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어머님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도 듣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훨씬 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들 요즘 뭐 뉴스다 뭐다 굉장히 많이 좀 고민도 되시고 심란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쌤이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이제 대학 입시라던가 혹은 지금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말 그대로 지금 평촌 지역의 고3 친구들이라던가 그다음에 학교별의 특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혹시나 어머님들 궁금해하실 제 특목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기서 특목고 지원하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제가 저번 설명했을 때도 느꼈는데 생각보다 특목고 지원율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혹시 궁금한데 혹시 고민은 해봤다 하시는 어머님 계실까요? 고민들은 좀 해보셨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택을 안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내신 활동.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어떤 교육 과정을 겪고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보다 어머님들이 더 많이 걱정하시고 또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평촌 지역에서 또 특목이나 고3을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던가 좀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인데도 제가 저번 설명에는 수능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능 끝나고 어머님들 메시다 보니까 약간 좀 목도 메이고요. 좀 목도 메이고 속도 상하고 또 어머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 준비한 거랑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범위가 조금 또 이 자료에 비해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가장 첫 번째 얘기는요. 바로 문해력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문해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어머님들? 한창 이제 상반기에 굉장한 핫 이슈였던 단어예요. EBS에서는 당신의 문해력은 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실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청소년들 즉 중3과 고1을 상대로 해서 시행했던 실험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이제 스팸 메일인 거예요, 어머님들. 근데 그것을 스팸 메일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광고네, 이거 피싱 메일이네 라고 이제 마지막에 체크를 하면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그 제대로 된 의도를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요, 이 OECD 평균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메일이라는 한 편의 글을 읽고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수준입니다.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긴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경기외고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특목 담당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신 수업일 때도 그렇고 자,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여기 보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애가 손을 들어요. 선생님 어디가 심리예요? 이게 실제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죄책감이라는 느낌 감자를 몰라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이 행동이 이 사람이 속상하구나 우울하구나라는 그 행동과 심리의 연결을 못해요. 이게 현재 외고 친구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춘향이 남자친구가 몽룡이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 한 반에 반 이상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춘향전을 하면서도 처음 들어봤대요. 춘향이라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그 남자친구가 몽룡이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사랑하게 되었다? 너무 모르는 얘기들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매년 고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이제 저는 고3 팀장이라고 하면서 고등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문장 하나를 읽는데 혹은 글 한 편을 읽는데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글자만 보고 있으면 그 글자라도 알아야 되는데 죄책감의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국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건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그래요, 어머님. 공통사회 영역의 애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세요? 인과관계를 파악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뭐 도시가 밀집이 되고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다 외워야지. 정말 농담 안 하고요. 우리 친구들의 공부 방법은 시간 싸움이에요.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왜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공부는 하기 싫어지고 해달라면 점점 늘어나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맞지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해력의 가장 큰 문제 저는 사실 이게 결국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학습 동기 저하까지 가고요. 의욕이 꺾이는 문제점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반 공부, 특목고 이런 게 구별이 아니고요. 어떤 친구들 하더라도 국어가 자신 있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요즘 들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텍스트가 어렵거든요. 유튜브 가면 영상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는데 내가 그걸 왜 읽고 있어야 되는가? 하다못해 춘향전의 얘기를 하자 보면 유튜브 찾으면 춘향전이 만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왜요? 선생님 이거 오답고 해야 돼요? 왜요? 그냥 답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즘 아이들한테 자, 국어 잘해야 돼, 글 잘 읽어야 돼, 문장 읽어야 돼 라는 얘기가 얼마나 들릴까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문해력이라는 거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도 또 심지어 국어학원인데 그런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요즘 입시에 맞춰서 또 요즘의 내신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 과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 끝나고 저희 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건 결국 그냥 글 읽기입니다. 내용, 논문, 비문학 어려운 거 다 필요 없고요. 아이들이 문장부터 제대로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하도록 유도하려고 자꾸 끌어내야 돼요. 이게 아까 송쌤이 말했던 그 결정적인 차이, 인강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문해력과 문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른 거 다 두시고요. 기본 문해력이라는 거.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3의 수업을 할 때도요. 절대 비문학 수업을 할 때 글 전체 읽어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장 하나를 두고 이 문장을 끊어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선지가 뭔데? 라는 식으로 문장 읽기부터 시킵니다. 어머님들 생각보다요. 우리 친구들 주어 못 찾아요. 혹시 아세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주어를 찾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은는이가. 은는이가만 보고 무조건 은는이가에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먹는 사람은에 먹는 애다 주어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게 왜 주어일까? 은인데요. 진짜요, 어머니.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외고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글자만 보고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어머니. 본인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틀려요. 왜? 우리 문제는요, 오지선다예요. 선지를 골라서 1, 2, 3, 4, 5번 중에 맞는 거, 틀린 걸 골라야 되는데 내용만 이해한다고 해서 선지를 맞을까요? 어머님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시험 보면요. 너 이거 몰라서 틀렸어? 아니야, 나 이거 다 알았어. 나 진짜 다 아는 내용인데 실수로 틀린 거야. 거의 80% 이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들 왜 그 문제 틀린 걸까요? 내용은 아는데 선지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틀리고 무슨 단어가 맞고 이 서술어가 하지 않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못 보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는 안 나오고 내용도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장력, 독해력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진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개념어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좀 원론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어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내용을 파악해도 오지선다의 선지를 못 고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일단 제가 대표로 가져온 거는 일단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경기여고 시험지이긴 합니다. 1학년 수준에서 벌써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의 심화, 자연물과 뭐 효과적 드러낸다, 생동감 드러낸다. 자, 이런 단어들이요, 생각보다 어머님들 생각의 기준을 보는 거랑 아이들이 문장 속에서 이해하는 거랑의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일단 뭐 중학교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대꾸법이라고 배웠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어휘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현상과 정서의 연결, 즉 선지 자체의 연결도 사실은 개념어의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렇게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개념어는 따로 놀고 선지도 따로 놀면서 둘 중에 하나가 고민되는데 꼭 그 중에 내가 고른 게 답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친구들. 기본적인 개념어라던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뭐 중학교에서 뭐 다른 국어학원이든 뭐 저희도 징검다리반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개념어나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념어 자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 지문 속에 이 개념어가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식으로까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암기. 작품 보니까 뭐지? 라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의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요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문법입니다. 아까 어머님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학교에서 밀도 있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도 이제 한번 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고등부에선 이렇게 가르쳐야지라고 해서 연동을 해서 보면요. 어머님들 교과서는 너무너무 자세하고 또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혹시 중세국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서 우리가 훈민정음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글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우게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3 교과서에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원리보다 향가나 향찰, 서기체, 이두 처음 들어보시죠? 서기체, 이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다 배워요? 아우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믿고 교과서 내용을 다 알겠거니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인 거죠. 그런데 이 문법 체계만 하더라도 딱 단적으로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개념과 원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한번 문법을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 훨씬 편해요. 다른 친구들이 4-5시간 붙잡고 있을 거를 1-2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가 소화할 뭐 흥미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찮고 불편한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학습의 필수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친구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특목이든 일반고든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말 어머니 딱 들어보시면 기본이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수능 끝나고 온 지금 설명이라서 조금 말씀이 다를 거라고 예고를 드렸죠. 제가 그 전에 설명에서는 이제 특목이나 뭐 입시에 관련된 거 좀 막 홍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게 될 제 설명회 그리고 저희 며칠 있다 고2, 고3 설명회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모시고 저는 딱 이 말만 드릴 거예요. 어머님,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기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난이도별로 뭐 심화반, 일반반 나누고 어려운 거 공부하고 국어니까 고1 거 말고 고2 거도 풀어보고 고3 것도 풀어보면 어느 정도 맞던데요 라고 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라던가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조금 자만 아닌 자만일 수 있다라는 거. 네.
우리 아이가 국어인데 중학교 내내, 3년 내내 100점 또 혹은 90점 이상 받아왔고 A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가서 잘하겠지. 믿는 과목이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그 흐름이 이제는 정말 1학년 때부터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진짜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보내시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선택을 하실 때 진짜 우리 친구가 굳이 단계별이라던가 어려운 거에 속지 않고 기본기부터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1등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일단 이 자리에 쓴 목표는 저는 특목 팀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을 수 있고 특히나 특목 혹은 일반고에서도 최상위권 친구들은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학원은 특목고가 이제 경기외고, 안양외고, 과천외고 각 반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반이 3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특목고가 그래도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일반고랑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송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님들 이번에 어떤 일반고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선택 과목 같은 뭐 탐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자가 적더라도 그 수업을 오픈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경계고 같은 경우는 경제를 선택했다. 예전엔 10명이어도 수업을 열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정된 몇몇 과목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안고 같은 학교에서는 정치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 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학교들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학교들이 오픈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경계고 같은 경우도 좀 변화되는 요소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특목이나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좀 학교 특색이 반영되거나 선택의 폭이 조금 있는 교과목들을 펼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고3 때 올라가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고3 때 학교쌤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3은 EBS의 수능 특강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 과목명과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예외로 이제 신성고 같은 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신성고는 언어와 매체라면 실제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써요.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매우 드물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과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수능 특강을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교과 과목과 이제 실제 배우는 내용의 괴리가 조금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학교에 요구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강이라던가 아니면 현강이라던가 아이들이 플러스 알파로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실제 저희 1학년 친구들도 벌써부터 선생님 저희 엄매 특강 하죠? 엄매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해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줘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특목은 확실하게 좀 커리큘럼 자체에서 녹여내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동아리랑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리가 의미가 없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맹점 뭐냐면 이제 안양외고 혹은 과천외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터디라던가 교과 활동입니다. 이 교과 활동이 어디로 기록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교과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조를 짜서 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서요. 사회탐구 선생님한테 찾아가면요. 사회탐구 과목에 친구들이 공부한 거를 넣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한 능력, 그러니까 노력이라던가 어떤 활동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거를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사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고에서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아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의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가요.
국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수업 때 도대체 무엇을 배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님들 혹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습에서 내가 배우는 텍스트, 즉 작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학년 때 춘향전을 배우는 친구하고 1학년 때 뭐 유충열전이라던가 김원전이라던가 어려운 변신 모티프를 배운 친구들하고 어떻게 읽기 실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물론 여기는 베이스가 당연히 똑같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이제 교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시험 대비 속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요. 많아야 정말 많은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성문고 같은 경우가 요즘 커리큘럼이 좀 바뀌다 보니까 작품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중간고사 한 번 보게 되면 한 10작품에서 한 15작품 정도? 소단원 한 6, 7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신성이라던가 혹은 또 요즘은 동안고도 그렇고요. 좀 많이 쓰고 있는 학교들은요. 교과서 플러스 외부 프린트, 부교재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아이들이 교과서 외적으로 봐야 되는 텍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학교가 바로 안양외고예요.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신 이 수능 특강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이 수능 특강 책은요, 고3 친구들이 1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의 이제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올해 수능 특강, 2학년 때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3학년 때는 또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을 보는 거니까 수능 특강만 3권을 거치고 수능을 보게 돼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보는 편차라는 건 사실 이제 학원에서도 자체 모의고사를 보고 어머님들 이제 6월, 11월에 모의고사를 이제 상대적으로 보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고에서 상위권 친구라 하더라도 좀 노출을 했었던 작품들이 좀 적은 반면에 그래도 좀 안양외고 4, 5등급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무던하게 1등급이 나오는 현상하고 대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을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신과 수능 대비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아이들한테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이 특목에 대한 메리트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는 1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조인의 출세곡, 저도 고3에서 많이 못 봤던 가사 작품인데 이 지문이 시험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선상탕 같은 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양외고에서는요. 이 작품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시험 범위로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든 혹은 자기가 독학이든 인강이든 스스로 어쨌든 어려운 지문을 깨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포텐으로 따지면 이제 읽기 실력은 늘어나겠죠. 근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가 바로 안양외고고요. 그 다음에 경기외고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머님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기외고도 이 학원에서만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학원에서 참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휘 문제예요. 경기외고는 30문제 중에 8, 9문제를 낱말 뜻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늘 오답률 1위가 나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제 경기외고에서 쓰고 있는 책 자체가 이제 수능 그러니까 공부의 완성, 수능 어휘라고 해가지고 책 한 권이 낱말 뜻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매번 8단어씩 해가지고 거의 몇천 개의 단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그냥 똑같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라 하더라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다른 예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 교과서에 있는 거나 외부 지문보다 어휘 문제를 더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말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의 수업은 이제 미국식 토론 수업,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자기 느낌 발표라던가 혹은 이제 적극적인 생각 발표로 하고 이런 내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푸는 어떤 능동적인 걸 강조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도 저도 경기외고 이번에 친구들도 졸업하고 하지만 이게 진짜 아이들의 수능까지 실력이 연결되는가라고는 사실 좀 물음표기는 해요. 물음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 읽기라던가 혹은 평소의 문제풀이의 낱말 뜻이라던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현격하게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단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의 이제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국어는요 정말 단어 이해
낱말, 뜻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과천외고인데요. 자, 과천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평촌 지역의 요즘 공부 트렌드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문제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번에 이제 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 이 시가 다 외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정서구나라는 걸 느낀 다음에 가장 비슷한 정서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요즘 이게요, 외고뿐만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드린 성문고, 동안고, 부흥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일반고에서도 그냥 교과서만 내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과 외부 보기를 끌어당겨서 아이들이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내요. 이게 사실은 한두 번 내신 대비를 우리가 문제 푼다고 키워지는 실력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고개를 떨어뜨린다가 부정의 정서인 걸 모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딱 줘놓고 이런 걸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느끼는 건 일단 읽어요. 그리고 자기 느낌에 와닿는 단어에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 무너졌다. 서두른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찍습니다. 가장 비슷한 거.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국어가 단순하게 교과서뿐만 아니라 좀 확장해서 또 외부 지문도 적용하고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학교가 이제 과천외고입니다.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매번 이제 5, 6문제 이상 나오고 보기에서도 낯선 지문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런 부분에서 공부할 때 또 특이하게 또 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특목을 생각을 하시든 혹은 이제 일반고를 선택을 하시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평촌 지역은요. 사실 아까 송 선생님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수시만 생각하면서 내신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빨리 정시해야겠다 해서 정시만 생각해서 또 정시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가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히 신성고 같은 학교들은 이제 2학년 초반만 되면 벌써 아이들이 각을 세웁니다. 내가 여기서 시험을 몇 번 더 잘 봤을 때 몇 점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아 답이 없다. 그러면은 2학년 여름방학부터 선생님 저 그냥 정시할게요. 그리고 내신을 놔요. 근데 이렇게 내신을 놓고 정시에 올인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정시에 올인하는 커리큘럼으로 그 공부가 꾸준하게 잘 갈 수 있는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역 친구들한테 수시 6장은요. 어머님들 이거는 기회예요. 6장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학교 6군데거든요. 이 6군데의 나의 가능성을 버려버리고 정시에 3장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게 딱 봐도 효율성의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맨날 해요. 제가 들어가는 이제 일반반이라던가 탑반에 가서도 얘들아 그래 수시 중요해. 아니 정시 중요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내신도 할 만큼 해서 니네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어?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야지. 수시를 안정 쓰지 말고 상향 쓰면 돼.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애들은 하기 싫어해요. 왜? 그 순간에 몸은 편하거든요. 내신 공부 안 해도 되고 점수 안 나와도 엄마한테 아 엄마 나 정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 부분은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일부 어떤 친구가 이번에 1.2대가 나왔어요. 1.2, 1점 이제 변환 점수 학교별로 조금 변환 점수가 다릅니다. 많이 하면 1.09까지인가도 간대요. 되게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연대를 떨어졌어요. 네, 일반고에서. 그리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정말 선생님이 아끼고 너무 예뻐서 세특 하나하나 열심히 써주는 친구인데 2점대 초반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이 중앙대를 안 써줘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수시를 볼까 혹은 이제 정시를 볼까 그래서 뭐 수시하는 친구들은 막 수시만 내신만 열심히 하고 정시하는 친구들 정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대학이라던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미래에 직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문단 개수가 4문단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한 지문에 문단이 4문단인데
그 내문단을 이해를 못해서 그 집은 다 날리는 겁니다. 일치불일치 문제도 틀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읽으면서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과연 정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아까 신성고가 제가 데리고 있는 신성고 친구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문부터 막혔대요. 그 뒤에 넘겼는데 또 막혔대요. 그 뒤에 넘겼는데 또 막혔대요. 어떻게 이제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달복달 하면서 풀다가 했는데 이제 평소보다 등급은 하나만 떨어져서 나왔어요. 1등급 받던 친구가 2등급이 나왔는데 본인은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교시 국어를 망하면요. 2교시부터 눈에 안 들어와요. 1교시가 망했으니까 2교시도 또 잘 봐야 되는데 수학도 어려웠죠, 이번에. 영어 번데 영어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느 하나만 선택한다라고 해서 내가 대학을 잘 갈 것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확신을 줄 수가 없는 세대가 된 겁니다. 올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 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보신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 입시가 이렇게 변한대. 그러면 오케이, 수시 렛츠고 이렇게 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그 학교에 맞게 그때그때 충실하게 공부를 하되 어떻게 보면 집중적이고 확실한 공부보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계속 국어에 대한 노출도 하고 국어에 대한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면서 내신할 땐 내신 열심히, 모의고사 할 땐 모의고사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국어라는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데리고 있는 특목도 마찬가지로 각각 저는 이제 특목에서 말씀드리지만 각각 해당하는 반에서 해당 담당 선생님이 팀을 짜서 그 특목에 맞는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어가 제일 중요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하게 수능 1교시가 문제가 아니라요. 문장 자체를 읽는 능력에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최대한 아이들의 실력, 그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저희 학원 교재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